사랑, 그 단어는 내게 오랜 시간 그저 먼 나라의 이야기쯤이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만 나에게는 아주 이국적이고 낯선 풍경 같은 것이었다. 누군가 외롭지 않냐고 물어올 때면 나는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대답했다. 글쎄, 혼자여도 충분히 괜찮던데? 그 말에 진심이 없었던 건 아니다. 정말 괜찮았으니까. 어쩌면 그건 사랑의 부재를 애써 외면하며 스스로에게 건넨 일종의 최면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았다. 내게는 혼자여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군가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었다. 퇴근 후 발소리조차 내지 않고 몰래 들어서는 나만의 공간. 그곳에서 나는 세상의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로웠다. 나는 마음껏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엉망진창으로 춤을 추기도 했고 밤새도록 영화를 보며 울고 웃었다.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다 지치면 그대로 잠이 들었고 배가 고프면 새벽 2시에도 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이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는 더없이 완벽한 행복이었다. 나는 그 행복의 껍데기를 굳게 붙들고 살았다. 누구도 이 행복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나만의 세계에 스스로를 가두었다. 하지만 사실은 내 속 깊은 곳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 어쩌면 나는 그 완벽한 행복이라는 단단한 벽 뒤에 내 두려움을 감추고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싫은 나의 약점들 혹은 아직 완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한 씁쓸함 같은 것들. 친구들은 모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들의 삶을 꾸려갔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조금도 부럽지 않다고, 나는 나의 삶을 더 잘 살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 믿음은 나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였다. 나는 그 방패를 놓을 수가 없었다. 아니, 놓고 싶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 늦은 나이의 첫사랑은 어쩌면 첫 만남부터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던 것이다. 그 불안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다. 내 이름 앞에 49이라는 숫자가 붙었을 때 나는 여전히 그 방패를 든 채였다. 거울 속에 나는 아주 능숙하게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오곤 했다. 저녁 노을을 보며 늦은 밤 편의점 앞에서 홀로 담배를 피우는 남자를 보며 그저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건 정말 이상한데 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 구멍을 모른 척하느라 온 힘을 다해야 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습관처럼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아주 낯선 한 여자를 발견했다. 눈가의 주름은 조금 더 깊어졌고 입꼬리는 예전보다 조금 더 아래로 처져 있었다. 이 얼굴은 내가 아닌 것 같았다. 29의 내가, 39의 내가, 그리고 49의 내가 모두 뒤섞여 있는 듯한 그런 얼굴. 늘 똑같은 표정으로 혼자 사는 삶을 지켜왔던 그 여자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나라고 말하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얼굴은 내가 애써 외면했던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생각했다.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토록 혼자였을까? 그 시간들이 전부 헛된 것은 아니었다. 나는 내 일에서 나름의 성취를 이루었고 나를 온전히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그 단단함이 나를 둘러싼 벽이 되지는 않았을까? 나는 타인의 온기를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고립시킨 건 아닐까?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무서웠다. 너는 혼자야. 앞으로도 영원히 혼자일 거야 라는 목소리. 그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날 이후 나는 나의 내면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달라진 나의 모습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 주름진 얼굴도 처진 입꼬리도 모두 내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거울 속의 낯선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견뎌온, 그래서 조금은 지쳐 보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나 자신이었다. 나는 그 여자를 안아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싶었다. 내게 첫사랑이란 단어는 참 오랫동안 비어있는 칸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20살 즈음 혹은 19의 풋풋한 시절에 첫사랑이라는 열병을 앓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나는 그 시절 책과 일에 파묻혀 지냈다. 그래서 내게 첫사랑은 아주 먼 곳의 풍경 같았고 나는 그 풍경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말이다. 내 인생의 첫사랑은 29도 아닌 39에 찾아왔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매일 가는 동네 카페에서 자주 마주치던 남자. 그는 늘 따뜻한 라떼를 시켰고 나는 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말을 섞은 적 없었지만 나는 그의 뒷모습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의 어깨는 넓었고 그의 등은 항상 꼿꼿했다. 나는 그를 보며 저런 사람이라면 기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였고 그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두려웠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사랑이라는 감정이 깨어나는 것이 두려웠다. 이제 와서 무슨,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를 외면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라떼 향기는 늘 나를 따라다녔다. 나는 용기 내어 그에게 말을 걸었다. 첫 만남은 솔직히 말하면 좀 엉망진창이었다. 나는 횡설수설했고 그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내게 혼자인가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 질문에 머뭇거리다가 결국 대답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가 내게 남긴 당신도 혼자인가요? 라는 질문은 이후 수년간 내 마음속에 깊이 박혔다. 나는 그 질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질문이 내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주리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렇게 내 첫사랑은 실패로 끝났다. 하지만 그 실패는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사랑은 나이와 관계없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정을 외면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외면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39의 실패는 49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나는 이제 안다. 사랑은 완벽한 타이밍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오는 것임을. 그가 내게 물었다. 당신도 혼자인가요? 나는 그 질문의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왠지 모를 위로와 나아가 우리라는 가능성이 담겨 있는 듯 했으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따뜻했고 그 시선은 내 오랜 시간의 외로움을 단숨에 꿰뚫는 것 같았다. 사실은 내가 혼자인 게 맞았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이고 싶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왔다는 게 더 옳은 표현일 거다. 나는 그렇게 믿었고 내 삶의 모든 서사를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주인공으로 채워왔다. 그의 질문은 마치 내 안에 꽁꽁 숨겨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 같았다. 나는 그의 앞에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능숙하게 혼자인 척 연기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외면하고 도망쳐왔는지 깨달았다. 49. 이 나이가 될 때까지 한 번도 진심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꿈꿔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글쎄, 정말 그랬을까? 사실은 매일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불을 켜놓고 혼자 TV를 보며 문득문득 찾아오는 외로움을 떨쳐내려 애썼던 것은 아닐까?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늦은 밤까지 책을 읽고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 사람들과 섞이면서도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다. 나는 혼자만의 시간에 몰두하는 것을 즐긴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그건 어쩌면 누군가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알지 못해 만들어낸 방어기제였는지도 모른다. 그의 질문은 그 견고한 방패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질문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당신도 혼자인가요? 그 질문은 나를 괴롭히는 동시에 왠지 모르게 나를 살게 했다.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나 자신을 마주해야만 했다. 나의 두려움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나의 외로움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나는 왜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왔나? 그 모든 질문의 답은 결국 하나로 통했다.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할 줄 몰랐던 나 자신에게 있었다. 나는 내 삶의 39회를 모태솔로로 보냈던 그 시절의 나를 마주했고, 그 시절의 나는 내가 쌓아 올린 견고한 벽 안에서 외롭게 떨고 있었다. 나는 이제 그 벽을 허물고 싶어졌다. 나는 다음날 아침 다시 카페에 갔다. 어제처럼 그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따뜻한 라떼를 떠올리며 나의 씁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가 있었다. 그는 나를 발견하고 부드럽게 웃으며 먼저 말을 걸었다. 어제는 왜 그리 급히 가셨어요? 놀라게 한 건 아니었는지 신경 쓰였어요.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나는 가슴이 저릿했다. 나는 얼떨결에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 날씨 이야기, 책 이야기, 음악 이야기.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이 만남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친구가 되었다. 그는 나를 존중해 주었고 나의 사소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우리는 매일 카페에서 만나 한두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직업은 무엇인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릴 적 꿈은 무엇이었는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조금씩 그에 대해 알아갔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하고 즐거워졌다. 나는 그에게 내 일상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혼자여도 괜찮았던 시간의 진짜 속마음까지도. 그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종종 고개를 끄덕이거나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다. 어느 날 우리는 함께 걷고 있었다. 그는 늘 나보다 한 발짝 앞서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따랐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멈춰서더니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나는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었고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여기 계단이 좀 미끄러워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 감정은 뭘까? 친구라는 이름으로 숨겨왔던 낯선 감정. 나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고 싶지 않았다. 이 관계가 깨져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는 그에게 말 그대로 익숙한 친구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손은 내가 알던 친구의 손이 아니었다. 그건 나를 온전히 감싸주는 낯선 연인의 손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자꾸만 생각났다. 나는 그 감정을 이해하고 싶어 친구에게 말했다. 나 이상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고 활짝 웃으며 말했다. 그건 당연한 거지. 드디어 사랑을 시작하려나 보네. 축하해. 나는 그 말에 웃을 수 없었다. 내게 사랑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였고 그만큼 너무나도 두려운 이야기였으니까.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고 그에게 계속 친구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내 말을 존중해 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나는 그 눈빛에서 묘한 슬픔을 읽었다. 나는 그의 슬픔을 보며 내 마음이 아팠다. 정말 나는 친구로만 남고 싶었던 걸까? 내 마음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는데 나는 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이토록 어려웠을까? 시간이 흘렀다. 그와의 관계는 다시 친구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며 거리를 두었고 그 거리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예전처럼 편안하게 대화하지 못했고 서로를 배처하는 듯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그에게서 우리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받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은 친구가 아니라 그였다는 것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든 채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에게 친구로 남고 싶다고 말했던 나의 어리석음이
너무나 후회스러웠다. 그의 문자는 내게 가장 큰 충격이자 가장 큰 용기를 주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이대로 그를 놓친다면 나는 평생 이 후회를 끌어안고 살게 될 것만 같았다. 나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망설임 없이 말했다. 우리 만나지 말자는 말 나도 동의해요. 그는 침묵했고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친구 말고 연인으로요. 나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내 생애 첫 고백이었다. 49에 나는 처음으로 사랑을 고백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덜덜 떨렸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입 밖으로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가 내게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것 같았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침묵이 내 고백에 대한 거절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내 마음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 그가 말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전화기를 붙든 채로 소리 없이 울었다. 나의 첫 고백은 49에 시작된 나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두려움과 설렘 사이 나는 기꺼이 그 사랑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가 내게 던진 질문 당신도 혼자인가요? 는 마침내 우리 함께이네요 라는 대답으로 돌아왔다. 이 모든 여정은 한 문장으로 시작해 새로운 두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졌다. 사랑을 시작하는 데 있어 나이라는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는 따로 있었다. 나는 사랑의 속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은 혼자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나는 늘 혼자였기 때문에 나만의 규칙과 습관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다. 예를 들어 나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선호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셔야만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이었다. 나는 처음에는 그 모든 차이를 맞춰가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그에게 강요하기도 했고 그가 좋아하는 것을 억지로 따라 해보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져 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 했고 그는 그런 나를 보며 안타까워했다. 늦게 배운 사랑의 속성은 맞춤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그 다름 속에서 새로운 조화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서로의 속성을 조금씩 이해해 나갔다. 나는 그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고 그는 가끔씩 밤늦게까지 나와 함께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 나는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을 내 삶에 조심스럽게 더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는 내 삶을 온전히 존중해 주었다. 사랑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일이었다. 사랑은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시행착오와 성장통의 연속이었다. 나는 서툰 연인이었다. 나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고 그의 감정 변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헤매었다. 우리는 자주 싸웠다. 아주 사소한 오해로 시작된 다툼은 종종 깊은 상처를 남겼다. 나는 화가 나면 입을 꾹 다무는 버릇이 있었고 그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는 나의 침묵에 답답함을 느꼈고 나는 그의 끊임없는 대화 시도에 지쳐갔다. 한 번은 그가 왜 당신은 늘 혼자 결정하려고 해요? 라고 물었다. 나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늘 혼자 결정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조차 못했다. 나는 그에게 나는 원래 그래요라고 대답했고 그는 내 말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나의 방식만을 고수하는 것은 결국 그를 밀어내는 행위였다. 나는 그의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나는 화가 날 때마다 입을 다무는 대신 솔직하게 나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는 나의 노력을 기꺼이 받아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대신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사랑의 시행착오는 우리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었다. 우리는 다투고 상처받고
화해하며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 아프지 않고는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사랑을 통해 배웠다.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그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를 사랑하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를 발견했다. 그는 나의 약점을 탓하지 않았고 나의 불안을 이해해 주었다. 그는 나에게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다. 그가 말하는 나는 내가 오랫동안 외면했던 나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의 사랑을 통해 비로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주름진 얼굴도, 완벽하지 않은 성격도, 그리고 사랑에 서툴렀던 지난날의 나도 모두 나의 한 부분임을 인정했다. 나는 그에게 사랑받는 만큼 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알 수 있었다. 사랑은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여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다. 혼자여도 괜찮았던 시간들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받고 그에게 사랑을 주면서 내 삶은 비로소 완성되었다. 사랑은 나이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선물이고 그 선물은 결국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는 기회였다. 나의 49, 내 생애 첫 연애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